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세 달을 못 간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문제다. 제가 이 동생한테 연락을 받는 건 보통 연애가 잘 안 될 때, 그때 연락을 받거든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연락이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미 문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면 제가 말한 포인트에서 답이 나왔겠죠? 연애가 왜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는지, 왜 연애가 짧게 끝나는지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동생 연애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썸도 타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두세 달간은 둘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만났더라고요. 매주 데이트하고 주말도 서로 같이 시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최근에 남자 쪽에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았고 그 동생이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다른 약속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이 동생이 너무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모든 약속을 제치고서라도 그 남자분이 영순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약속을 잡느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처음으로 싸우게 됐고 그 뒤로도 자꾸 우선순위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게 돼서 만남 자체가 힘들어서 본인이 헤어지자고 했대요. 앞으로도 자기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그 남자가 너한테 주말에 다른 약속을 잡아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약속을 잡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이 동생이 뜸을 들이다가 아니 그래도 화가 났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화가 나냐 했더니 자기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남성분이 말을 하고 다른 약속을 잡아도 화가 났을 거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약속을 잡아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영순이인데 이 상대방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 싸움의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 하나를 더 했어요. 그럼 너는 그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평소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보냈냐? 뭐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간간히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랬다. 그럼 그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생활을 유지를 했느냐 했더니 운동도 주 3회에서 1회가 되고 친구들 약속도 이 사람 안 만나는 날 만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피곤해서 미루는 일이 많아졌대요. 아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친구 연락을 받을 때는 보통 이 연인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사이가 좋을 때는 연락이 없어요. 그만큼 이 친구는 연애가 시작되면 모든 힘을 연애에 쏟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선 그만큼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심 상대도 그렇게 하길 바랬던 기대 심리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앞전의 연애들도 이 친구의 기대치만큼 남자분들이 연애 유지면에서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헤어졌던 사유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문제는 연애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삶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과 개인의 삶. 워라밸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연애라는 것도 서로 양쪽이 유지하려는 힘의 균형이 비슷해야 하는구나. 데이트와 연락 빈도 같은 것들이 서로가 충족이 돼야 트러블이 없이 조율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연애의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뭐였냐면 이 동생의 삶이 그동안 이 남자만 나타나길 기다려왔던 삶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사실 이 남자가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등장한 이 남성분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순위의 의미를 부여할까? 여기서부터 무게추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삶의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본인의 삶도 유지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사실 서운하다는 감정도 금세 회복될 수 있는 감정이지 않았을까. 원래 지니고 있던 것들도 돌봐야 하는데 다른 건 뒷전이 되고 너무 그 감정에 심취해서 오히려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마음을 상대에게도 은근히 너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되려 역효과가 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연애가 시작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님에도 연애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초반엔 아무래도 서로 연인 간에도 오버페이스가 돼서 연락이나 만남도 더 무리해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연애 흐름상 가장 달달한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를 너무 옥죄어서 자기 삶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시기는 이 시기 나름대로 또 그런 묘미를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 연애라는 게 늘 초반 레이스에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고 내가 됐던 상대가 됐던 그동안 연애를 함으로써 돌아보지 못했던 본인의 삶도 다시 챙겨야 하는구나 하는 그 시기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때 보통 상대가 변했다, 정 같지 않다. 이 생각에 자주 빠지게 되고 나름 자기 방식으로 상대를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반응을 확인하는 일들이 스스로의 연애를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만남의 횟수, 연락 빈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나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나와의 관계를 자기의 삶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게 느껴지신다면 마음이 변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로 연애를 길게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은 썸이나 연애 초반 불탔던 상대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에게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끔 설득하려고 하고 은연중 자꾸 기대하고 바라고 그게 안 될 때 불만을 삼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면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급하게 이별을 통보하는 상황을 택하는 분들이 많다. 연애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연인 간의 문제를 조율하기보다는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헤어짐을 극단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도 사실 나는 이만큼을 상대에게 주었는데 상대는 그만큼이 나오지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과 기대감이 무너져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위를 부여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더 생겼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가 생겼다고 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취미의 100%를 다 두진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취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연애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든 잘해보려고 할 때 힘을 줄 때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힘을 뺄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연애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삶의 무게추를 연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좋아서 한 행동들을 상대에게도 너무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극단적으로 끝내려고 하진 않았는지 연애를 좀 더 무겁지 않게 좋아하는 취미로 생각하고 즐겨보시는 마음을 갖길 바랄게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채널은 남녀관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간관계, 심리, 철학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들을 준비 중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